안녕하세요. 1위의 경제뉴스입니다. 오늘은 새마을금고 사태에 대한 증권, 은행업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태의 규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부문에서는 새마을금고와 공동 참여한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7조 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6일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에 600억 원대의 부실 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근 금고와 합병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새마을금고 전체에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조합원 대상의 지역단위 상호 금융기관으로 감독 관할이 행정 안전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농협, 수협, 신협 등 다른 협동조합은 모두 금융위원회의 관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아래 뉴스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PF발 제2사태의 확산 우려에 따라서 현재 금융시장이 매우 경색이 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은 23년도 6월 기준 새마을금고의 전체 대출 잔액은 약 196.8조 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중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우려가 크게 번지고 있는데 관련 부문 대출 잔액은 약 54.1조 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체 금고 평균 연체율은 약 7.94%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 한풀 꺾였던 증권사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국내 26개의 증권사가 보유한 전체 부동산 익스포저 28.4조 원 중에 새마을금고와 공동으로 참여한 부동산 PF는 약 2.7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7월 11일 발행된 한국 신용평가 보고서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대형 증권사에 비해 중소형 증권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새마을금고 지역별 건설, 부동산업 대출 잔액과 이에 따른 연체율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대출 잔액이 평균보다 위에 있는 곳이 경기도와 서울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연체율이 평균 위를 맴도는 것이 전북, 그리고 광주, 전남, 그리고 인천, 서울, 경기가 평균 연체율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PF 사업은 통상 증권사가 SPC를 설립해 채무 보증하여 파이낸싱을 일으키는 구조입니다. 이때 대주단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보통 은행, 그리고 캐피탈, 저축은행, 상호금고 등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대주단으로 참여하였으며 본, PF 및 브릿지론 등에 대출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장에 증권사가 SPC 주체로 있는 곳의 규모가 약 2.7조 원인 것입니다. 적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전체 익스포저 대비 10% 미만으로 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만한 요인이 아니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측 그림을 보시면은 새마을금고 증권사 공동 참여 부동산 PF 비중을 볼 수 있겠습니다. 본 PF와 그리고 브릿지 보시면은 중소형사와 현재 공동 참여한 PF의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조금만 부실 사태가 발생하면 중소형 증권사 또는 은행 부분들이 시청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서 말씀드린 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만한 요인이 아니라고 했으나 이러한 자료를 보면은 약간 좀 아쉬운 점이 들기는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은행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은 상호 금고, 최근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보유 채권을 매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은행채의 금리 상승의 한 가지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금 인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새마을금고는 보유 채권을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사태가 일어나기 전후인 7월 3일부터 7월 11일까지 새마을금고가 포함된 종금, 상호금융이 매각한 총 채권은 총 4.7조 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각 채권 중에는 은행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규모는 약 1.7조 원, 그리고 최근 은행채가 금리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5대 은행과 산업, 기업은행은 6.2조 규모의 새마을금고가 발행한 RP, 환매 조건 채권을 매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7월 11일 기준 CD금리는 3.75%고요. 잔액 기준은 코픽스는 3.76%입니다. 1년물 금융채 금리는 약 3.80%까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은행들의 자금 조달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은 이번에 6월 전체보다 7월 3일부터 7월 11일까지 매도한 채권 금액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작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 얼마나 많은 채권을 매각을 했는지 확연히 드러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은행의 주요 수신금리 추이가 살짝 꺾이는 듯 했지만 최근 다시 반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요인은 바로 이번 이 새마을금고 사태로 인한 자금의 경색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은 국민의 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런 정부에게 박수를 쳐줄만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안전하며 정부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7월 9일날 확대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둔화, 재해치 증가하며 사태를 진정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새마을금고 건전성, 유동성, 양호한 수준을 밝혔습니다. 또한 새마을금고 인수합병 시 고객 예적금 100% 이전 그리고 보호 그리고 전액보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새마을금고 조기 안정화를 위해 가칭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을 신설하여 7월 10일부터 즉시 가동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님께서도 이 새마을금고 현장에 방문하면서 저희 국민의 어려운 점들을 청취하고 이러한 모습에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은 국민 한 분 한 분께 소중한 재산이 될 수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걸 또 나몰라라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정부는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케어해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안심이 드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모습을 정부에서 자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당 자료는 2023년도
7월 13일 대신증권 박혜진 연구위원님의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본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